홍익대학교 2012학년도 수시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3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답안의 제목은 쓰지 마시고 모든 답안은 하나의 완결된 글의 형식으로 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감점을 한다. 평균 문항당 약 900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겁니다. 900자짜리 문제 3개 해서 3000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는 그러한 고난이도 논술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해왔습니다.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라. 당연히 표현이나 어휘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 대학의 경우 독해를 해서 독해를 적용하는 그 문제가 주된 문제의 골격이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불필요한 표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답안 학교에서 친절하게 흑색 볼펜을 줄 겁니다.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겠죠. 반드시 지금부터 볼펜으로 홍익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원고지 규정에 따라서 탈고를 해주시고 홍익대의 경우 3문제를 출제하는데 계열별 배점이 2개인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의 논점을 놓치게 된다면은 사실상 합격이 어려울 것이고 그 문제의 논점을 잡는다면은 논술을 통한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대학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대는 지금까지 3개 문항을 출제를 했고 난이도는 상인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점이 2배인 그런 문항까지 고려를 한다면 논술의 변별력이 상당히 높다. 일반적인 논지를 맞추고 등급 조건을 충족시켜주면은 논술만으로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충분하실 것입니다. 영어 지문은 출제되지 않았고 수리도 없었으며 도표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서술 방향은 독해가 가장 큽니다. 독해가 가장 크고 이것을 적용하는 문항 그리고 때때로 여기에서 창의적 견해를 서술하는 문항까지 이렇게 확대를 되는 난이도 상의 그런 대학입니다. 일단 작년 1번 문항을 보게 되면 가에서 일반적인 문학작품을 주고 이것의 상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나, 다, 라의 입장에서 해석하라는 이러한 다면 해석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의 상황을 간략하게 100자 정도 압축을 한 뒤 나를 토대로 분석하고 다를 토대로 분석하고 라를 토대로 분석하는데 300자 정도의 원고지 안배를 반드시 해주는 기계적 원고지 구성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이라도 나의 입장에서 다의 입장에서 그리고 라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분석과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사고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높은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도 역시 독해 난이도가 아주 높은 지문인 마바사 3개를 주고 이때는 4지문을 중심 지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지문을 토대로 해서 다시 마와 바의 상황을 분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사의 내용을 300자 정도 서술한 뒤 이것을 토대로 마와 바를 분석하든지 사를 200자 정도 그리고 나머지 400자 정도의 분량으로 마와 바의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 독해 서술의 문제 이것이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의 경우에는 아자차라는 각각의 윤리적 견해와 이런 상황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전부 제각각 다른 윤리적 입장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교한 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견해를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비교하면 이렇게 3개가 나왔을 때 아와 자를 비교하고 자와 차를 비교하고 차와 아를 비교하는 이런 잡다한 서술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문장에 각각의 중심 주제만을 제시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비교가 되는 대학 이것이 홍익대입니다. 따라서 아자차의 중심 내용을 서술을 한다. 몇 자 정도로 500에서 600 정도 서술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제기된 윤리적 쟁점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선명히 하는 그러한 마지막 견해가 포함된 창의적 서술까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작년 문제를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항을 간단히 보면서 서술 방향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익대학 겁니다. 많이 떴죠. 문항 1번을 보게 되면 제시문 나다라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를 나다라에 드러난 비판적 관점을 적용해서 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안의 채식을 제시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채식의 내용은 간단하게 100자 정도로 압축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나와 다와 그리고 라를 통한 이 상황의 해석과 분석 각각 300자 정도 안배를 한다. 그리고 하나 틀릴 때마다 ABCD에서 한 단계씩 아마 내려가는 그런 채점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해와 독해를 한 내용을 가지고
상황에 녹여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다면 논술을 물었던 문제, 이것이 문제 1번이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사에 나오는 합리성에 대한 시각을 서술하고 이 사가 바로 중심 지문이었습니다.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이런 주제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각에 입각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마와 바의 내용을 논하시오 역시 독해와 그리고 독해 후 적용을 하는 그런 문제였고, 따라서 중심 지문 사의 내용을 한 300자 정도에서 서술을 멈추게 된다면은 마와 바 역시 300 그리고 300 이런 기계적 원고제 안배를 한 뒤 이 중심 내용을 활용해서 반드시 중심 내용에서 제시된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마와 바를 분석해서 논평하는 그런 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역시 독해 그리고 독해 후 적용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독해 자체의 난이도는 상이었습니다. 연대 연습한 학생들에게도 같이 연습을 시켰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3번에서는 아의 주장, 자의 주장, 차의 해리의 생각 이런 윤리적 쟁점 하나 둘 세 개를 제시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라 이런 식의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와 자와 차는 윤리에 있어서 생명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여준다 정도의 도입 문장 하나,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의 주장 그리고 자의 주장 그리고 차의 주장을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첫 문장에 서술을 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아에서는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이다 이러한 개념화된 주제를 첫 문장에 넣어야 될 것이고, 자에서는 공익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차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첫 문장에 쓰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히 비교가 된다는 사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비교하지 마시고 각 제시문의 핵심 주장을 첫머리에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홍익대에서는 지문의 비교로 충분히 서술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 명심해서 시험장에 가서 비교하라 그러면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주제를 담아서 서술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분량이 한 600자라면 이 중에서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엄하다. 이게 법칙론적 윤리설이었고, 공익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목적론이겠죠. 이 두 가지 입장에 따라서 한 입장을 자신이 택해서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분명히 전개를 하시는 그런 글을 쓰시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의 자아중심적인 윤리관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그리고 상대 논거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판하면서 자기 논거를 강화해 가되, 원고지 400자에서 500자는 그렇게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자기 견해 부분에서는 짧은 예시를 통해서 논거를 보강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홍익대에서 작년 문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문제의 패턴이었을 것입니다. 작년 모의고사 문항 하나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와 마를 주고 집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 시각을 요약하고 비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지문이 되는 만큼 이걸 1대1 혹은 2대1로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제시문들이 말하는 핵심 내용을 어떻게 한다? 첫머리에 쓴다. 이것이 홍익대 비교에서 핵심적인 서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집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집을 삶의 기록의 과정, 흔적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제시문 다에서는 회상과 그리고 성장의 공간으로 보고 있으며, 라에서는 유의의 공간 그리고 환상의 공간이었으며, 마에서는 사랑과 정착의 공간이었다. 이렇게 첫머리에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교 서술이 가능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서 비교하러 갔을 때 오히려 간편하고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 단 무엇을 하라? 개념화를 하라. 이 부분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문제 2번에서는 I 주장에 입각해서 중심 지문입니다. 같은 패턴이었죠. 바와 사가 기술하는 현상을 분석하라. 중심 지문을 가지고 두 현상을 분석하라. 역시 300, 300, 300 이런 정도의 분량 안배를 해주시면 되는 독해 후 적용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3번에서도 카의 입장에서 자와 차를 비교 분석하라. 역시 독해 후 그런 적용 문제를 출제를 했고, 이때 모의고사에서는 자신의 견해 서술은 없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홍익대의 지시사항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비교하라, 중심 지문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혹은 논하라, 그리고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제시문별로 이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라, 이런 식의 독해 적용이 많이 출제가 됐고, 여기에 플러스 견해를 서술하라 이 문제까지 선보인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시험장에서 지시사항에 따라서 원고지를 먼저 끊어놓는다. 그리고 각 지시사항의 핵심적인 주제를 첫 문장에 쓰고 주어진 원고지 분량까지 왔을 때, 자기가 끊어놓은 원고지까지 왔을 때 서술을 멈추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뭐 학생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비약이 생기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필요한 것의 답안의 내용이 무조건 답 속에 들어가야지 그것이 정당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 뭐 유기적 완결성 뭐 그런 거 있는 건 좋은데 유기적 완결성을 위해서 잡다한 얘기 다 늘어놓다가 정작 문제에서 물어본 지시사항에 대한 답변을 빠뜨리게 된다면 답안지는 곧바로 폐기 처분이 된다. 이 사실을 명심해 두시고 독해 그리고 독해 적용에 따른 원고지 안배, 이것을 반드시 시험장에서 제일 먼저 원고지 안배를 해달라, 이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